풀이 논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내가 풀이 논술 시험을 봤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못 풀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풀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두 번째 문제부터, 문제는 풀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는 난 쓴다고 썼는데 맨날 감점이 돼요. 답안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풀이 논술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근거들을 빠짐없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답안 작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답안 작성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때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고 대면 첨삭도 받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경험으로 볼 때 일정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을 잘하게 된다. 이쁘게 쓰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수를 깎이지 않도록 근거들을 적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는 잘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젓가락질 잘해서 밥 잘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젓가락질 과외를 받았습니까? 그런 학생은 없겠죠. 그죠? 특훈을 하거나 단지 그냥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 풀이 논술의 답안 작성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선생님하고 함께 하다 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선생님 경험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커다란 편차 없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답안 작성은. 일단은 요거는 제쳐두고 다른 문제를 얘기하죠. 그럼 남은 거는 문제가 안 풀려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풀이 논술에서. 자, 이것도 선생님하고 찬찬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풀이 논술 문제를 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풀이 논술 문제를 푸는 데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 읽어보고 제시문과 논제를 읽어보고 그 문제가 나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또는 공식, 더 나아가서 자주 나오는 정형화된 문제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유도해내는 추론 능력.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풀이 논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여러분들 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 논술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네 가지 능력 중 적어도 하나가 부족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기르시면 풀이 논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네 가지 능력 중에 풀이 논술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2번 능력, 지식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유형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면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은 3번 추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새로운 사실을 계속해서 얻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풀이 논술 시험에서는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1번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능력은 3번 추론 능력입니다. 물론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면 있잖아요. 되게 쉽게 나오면 2번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화된 패턴화된 문제가 나오면 이 지식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중급 난이도 이상의 문제가 나오면 1번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다른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이 능력 하나로 커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살짝만 변형하고요. 그리고 핵심만 추려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a를 찾고 싶은 거예요. a의 n제곱이 2n의 n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지도록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만드는 최소의 양의 실수 a는 무엇이냐?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합시다.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전투 의지가 발동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 당장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 답을 구하고 그 논리 전개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은 짧지만. 왜냐면 이게 양의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1, 2, 3, 4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제 4.7, 5.6 또는 뭐 루트 10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뭘 대입해야 제일 처음으로 이거보다 커지느냐? 모든 n에 대해서 한두 개의 n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a의 n제곱이 4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실수 a를 구해라. 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4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4에 4가 들어가면 처음으로 성립해요.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ac a가 언제나 10c 5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만드는 가장 큰 a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5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비슷한 모양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겠나요? 지수랑 지수를 비교하면 컨비네이션이랑 컨비네이션을 비교하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지수랑 컨비네이션을 비교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이랑 이쪽이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렵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찾아내셨나요? 얘네 둘이 서로 달라서 어렵다 그랬죠. 그럼 이 문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쉽게 만들려면 둘을 똑같은 종류의 함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은 종류의 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둘 다 지수로 만들거나 둘 다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제시문에 선생님이 적어주진 않았죠? 제시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을 언제나 지수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이 ENCN이라는 친구가 4의 n제곱이라는 지수와 굉장히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A의 n제곱이 얘보다 크다가 아니라 A의 n제곱이 4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지는 A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A는 4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이제 제시문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얘를 지수로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제시문에 들어있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수학적 표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 문제는 얘랑 얘가 달라서 어려운 거야. 얘네들을 같은 종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목표로 가진 학생들 눈에는 그 제시문이 훨씬 더 잘 보였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심화학습을 했느냐 이것에 달린 게 아니에요.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도 이 문제 자체만 보고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다. 답은 얼마겠다. 찾아내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답을 그냥 구해낼 수 있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는 무엇에 달린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여기 달린 게 아니고요. 시험 시간에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게 필요하구나 요거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 짓는 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시간 내에 제시문에서 필요한 제시문과 논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느냐가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시험 시간에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느냐. 아시겠죠? 수리논술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설명한 이러한 능력을 포함해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오랜 기간 동안 수리논술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잘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 수리논술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맨날 수리논술 공부만 하고 해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봅니다. 풀다가 막히는 부분 해설지를 조금 훑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못 풀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고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 누구나 수리논술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만 해도 몇 과목이에요. 할 것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수리논술만 공부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잘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진 않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리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실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고민은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건 선생님이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러한 능력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문제들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만 하신다면 꾸준히 공부만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서 입시철이 다가왔을 때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의 투자만으로 하루 종일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리논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의 투자만으로 시간이 지나서 입시철이 다가왔을 때 20대 1 또는 40대 1 이러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강인한 실력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